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자, 금일은 인천광역시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에 인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연수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징 지역이죠. 자, 연수구에는 어떤 그 호재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뉴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그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또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대충 예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전거래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과 관련된 부분, 가계대출이죠.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 토지 거래 허가 구역과 관련된 그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강화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계속 최근 한 달? 2달 동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 9월달, 10월달 정도에 굉장히 이 규제도 강화가 되고 지역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 그러니까 내일 대국민 발표 때 뭔가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내일 나와 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양극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자, 소득은 찔끔찔끔 늘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은 광속 증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 달러 돈이,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지금 집 모양을 하고 있네요. 집 모양을. 자, 주택과 토지 등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발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자, 소득은 거북이 걸음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상승에 힘입어 자산은 치타급, 그러니까 치타 아시죠? 치타 굉장히 빠르잖아요. 치타급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하여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은행에다 저축해도 자산 빨리 불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주식, 비트코인에다가 빚을 내서 영끌, 비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요즘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개걸음처럼 소득 증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바다에서 사는. 하여튼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 대열에 합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개걸음처럼 소득 증가 속에서 결국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한 가게는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주택자라든가 투자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산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난 한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이제 자산 양극화가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빚을 낸다고 해서 지금 성공은 했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빚을 내서 자산을 불리는 가게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혹시라도 이제 떨어지게 되거나 또는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또 그만큼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되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점도 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치면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또 관찰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막 치고 올려요. 올려요. 이렇게 그 자산이 느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돈을 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자영업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이거에 진짜 목을 메고
가지고 지금 덤벼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각자 도생이라는 말 제가 한 재작년에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정말 다시금 생각이 날 정도로 요즘에 이 자산적인 이 흐름이라든가 이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또는 지금 뭔가 경제적인 부분 뭐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법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도 지금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하여튼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라고 보여져요. 다른 것들 다 빼고 그냥 부동산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 보유자와 무주택자 그리고 빚이 없는 부동산 보유자와 빚이 있는 보유자 사이에 양극화 문제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그 사회 경제적 부담 요인인데요. 일단 국민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그 자산 가치가 꺼질 때에는 또 이제 반대의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부유층으로의 자산 쏠림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집값이 폭등 그리고 나서 부동산 난민들이 생겼다. 옛날에는 이런 그 단어가 없었는데 요즘에 신조어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로또 청약. 청약에만 당첨되면은 크나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가끔 가다가 이 무주택자분들이 유주택자, 다주택자를 향해서 또 이제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들조차도 어디에다 청약을 넣으면 로또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당첨되시고 나서도 그러니까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포지션이에요. 집값이 안 떨어지고 더 올랐으면 좋겠다.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지금 경기권이나 인천권으로 이 주택 문제로 인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도 그와 관련된 기사 한번 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탈서울 풍선 효과가 이제 경기, 인천 집값을 흔들었고요. 지금 집값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GTX 집값 급등 열차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GTX가 들어가는 그 역사, 그러니까 예정되는 역사 주변으로는 거의 집값이 진짜 뭐 초토화시킬 정도로 진짜 상승을 많이 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 이 집값 폭등에 분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얼마나 분노를 많이 했으면 시민들이 이제 촛불 집회까지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버스가 크게 있는데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쇼는 이제 그만. 집값 원상 회복해라. 약속 이행해라. 그리고 이게 한동안 또 유행했었죠. 작년에 벼락거지가 됐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정말 분노가 굉장히 뜨거웠던 2020년도였는데 그로 인해서 또 여러 번의 이제 또 대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다 보면은 뭐 결혼하기도 힘들 거고요.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크나큰 재앙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유럽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부의 사다리가 끊긴 미 청년들, 미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미 밀레니엄 세대가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혼식을 미루는 사례들도 줄지어 나오고 있다. 하여튼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집값 폭등 열차 GTX 또 뉴스가 나왔네요. 길 뚫린다 소식에 아파트값 반년 만에 얼마?
7억 원이 올랐다. 이 정도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한 유주택자, 무주택자 지금 자산적인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고요. 하여튼 GTX가 들어가는 그 라인 쪽으로 역사가 생긴다. 그럼 하여튼 집값 폭탄, 핵폭탄 맞았습니다. 엄청난 지금 상승세고 그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 지금 현재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죠. 자, 정부가 이제 내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똥줄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똥줄이. 자, 지금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부동산 가격, 뭐 매매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전월세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집주인 실거주 2년 의무를 풀어주면서 백지화까지 시키면서 지금 뭔가 이 시장 안정화를 깨하려고나 할까. 또는 지금 부동산 대국민 담화 발표 왜 할까요? 뭔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안정시키고 좀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에는 그 요번에 뭐 전수조사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일부 그 자전거래를 한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몇 번 이 적발이 됐는데, 자, 그런 사례를 또 들면서 굉장히 또 시장에 경고성 메시지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그 실거래가 띄우기 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이 자전거래와 관련된 얘기 한번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 가계대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된 부분과 또 도심 속에서 뭔가 공급하겠다라는 이 공공재개발. 자, 이런 내용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집값이 뛰고 있는 이 수도권, 뭐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 1년 사이에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원이나 올라갔다. 이 1억 원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올해도 문제지만 사실 내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내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재건축과 관련된 그 재개발과 관련된 또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9월이나 10월 달에는 이 정비사업장과 관련된 강화된 규제 내용과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좀 지역 확대가 될 수 있고, 규제의 질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된 것이 좀 발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일 한번 뭐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주제 내용인 인천 그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지금 좀 이 매매 가격 증감률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평구, 남동구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부평구라든가 또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에 이제 정비사업 이슈,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했고요. 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교통 호재와 그 다음에 일자리 호재,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통 호재도 있고요. 또한 그 실거주 2년 있죠. 자, 이 의무화가, 그러니까 백지화가 되면서 좀 남동구에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도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세에 합류하지 않았나. 그동안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제약적이었던 부분이 좀 빗장이 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이 재건축 또는 재건축이 예정될 만한 아파트들, 좀 그런 실거주 2년 의무거주 때문에 좀 빗장이 묶여 있었지만 이제 빗장이 요번에 풀렸죠. 백지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남동구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들이 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데, 자, 서울은 굉장히 비싸고요. 경기도도 외지간한 지역들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상품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이 지금 굉장히 발을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백지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빗장이 풀렸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래도 서울 경기보다는 인천권이 좀 저렴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세대 분리, 자녀를 세대 분리를 시키고요. 일정 소액의 자금을 그러니까 증여를 통해서, 자, 이제 뭔가 이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하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투자 수요와 또 지역 내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이제 상품적 가치로 따졌을 때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이 지역 내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내 실수요자와 이 외부의 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라는 게 자극이 되겠죠. 이 가격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동구에 뭐 말 안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주공 아파트가 좀 있는데, 이 오래됐어요, 아파트들이.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뭐 재건축을 추진하고는 있진 않지만 좀 그런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동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아파트 하나를 찍어보게 되면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7월달 들어서서도 최고가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아파트를 한번 찍어보게 되면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월달, 5월달 굉장히 거래가 되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는 일단 청라국제도시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계양 신도시죠. 그래서 요번에 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인데, 자, 여기가 이제 동양동이라고 있습니다. 동양동. 요쯤 될 거예요. 이 피끔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요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에 있는 요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아파트 단지를 한번 찍어봐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움직인 뭐 작전동이라든가 방축동, 그 다음에 방방동, 자, 그리고 이제 박천동도 상승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동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가격이 지금 이 지역 내에서도 좀 뒤늦게 움직이는 이유는 좀 가격 메리트가 그래도 조금 이 지역 내에선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저 해당 쪽으로 좀 몰리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무주택자분들이 또 전월세를 찾아서 이 계양구 쪽으로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위태위태해지다 보니까 이 매매가가 자극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그 좀 저평가 인식이 있는 요 해당 동양동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뭐 3기 신도시가 이쪽 일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여튼 계양구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이름도 많이 알린 것 같아요. 하여튼 계양구는 이쯤에서 좀 맞추도록 하겠고요. 소비 사업장이 많은 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천동 일대에 있는 그 지역과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십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비 사업이 많은데요. 자, 이쪽 일대에 뭔가 지금 좀 상승세를 이 부평구에서 주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인천의 특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연수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송도 신도시예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연수동,
연수구 내에서 좀 구도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호재가 뭐 GTX, 이 송도에서 출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제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옛날 구송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철도, 이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이제 구축 아파트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도 상승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교통호재가 강력하게 인천 지역 내에서 그 어느 곳 못지않게 이쪽 일대 교통호재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질 지역이고요. 자, 그런데 요번에 지금 K-바이오, 자, 그러니까 레퍼브 단지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하죠. 그 후보지로서 인천 송도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매도자들 사이에서 자, 물건이 회수되거나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 이 송도, 신도시에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구도심 라인 쪽으로는 이 청학동이라든가 또는 그 동춘동, 그 다음에 이제 옥년동이라고 있어요. 옥년동. 그 일대의 그 구축 단지들도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자, 지금 전세가도 지금 이쪽 일대가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전세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월판선, 월곡판교선이라는 호재도 있고요. 제 영상을 좀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지난 3년 전, 4년 전부터 이 월곡판교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지금 이 지역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인 분당선 또 이런 교통호재도 있고, 또 인천발 KTX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제2 경인선, 그래서 이제 연수구 청학동에서 광명시 노원사동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노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또 실리기도 했고요. 일단 이 송도의 그 겹호재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그 송도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저렴한 가격대의 그 노후 단지들이 밀집된 그 동춘동이라든가 또는 연수동이라든가 또는 그 옥년동, 청학동 일대로 지금 수요자가 밀려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에 관련해서는 이쯤으로 좀 맞추도록 하겠는데요. 이 연수구와 관련된 그 좀 호재, 자, 그와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송도의 그 겹호재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전세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있는 그 송도의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저렴한 가격대의 그 노후 단지들이 밀집된 그 동춘동이라든가 또는 연수동이라든가 또는 그 옥년동, 청학동 일대로 지금 수요자가 밀려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인천에 관련해서는 이쯤으로 좀 맞추도록 하겠는데요. 이 연수구와 관련된 그 좀 호재, 자, 그와 관련된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니 해도요, 우리가 잘 먹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휴식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이 돈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그 송도라는 그 국제 도시에 지금 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K-바이오 레퍼브 단지를 이 송도에다가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지정을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K-바이오 레퍼브 구축 후보지로 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메카, 자, 인천이 뜬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천에 큰 일자리가 이제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K-바이오 레퍼브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랩센트럴은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 모더나를 배출한 기관으로 유명하다. 자, K-바이오 레퍼브는 간염병 진단 신약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 기업이 그 실험과 연구, 임상 시제품을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산업계, 학계, 연구시설, 병원이 협력해서 이 시설을 지원한다. 자, 송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바이오 그 앵커 기업과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국비 약 2,500억 원에 이제 이쪽에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부와 그 인천시는 K-바이오 그 레퍼브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절차를 시작해서 2023년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5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 인천 송도의 일자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인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호재죠. 큰 호재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바이오 산업 발전, 양날개단 송도. 그럼 다른 날개축 하나는 뭐냐?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형 국립바이오 공정연구 그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를 이제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제 사업자로 그 지금 인천시와 연세대 연합체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연세대가 지금 이쪽 송도에 국제 캠퍼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는 그 인천 송도에 있는 연세대 국제 캠퍼스 부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023년 완공 예정인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2024년 센터가 정식으로 그러니까 운영을 시작하면 매년 2,000여 명의 그 전문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이제 전망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게 되네요. 자, 전문 인력은 바이오 공정과 과정을 이해하고 실습 경험을 갖추게 돼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에 지금 이런 일자리가 앞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 뭐를요? 주거지를 선택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에 지금 이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지금 막 이런 발표가 났다고 해서 지금 막 눈여겨봐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매물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년간 걸릴 거고, 이게 또 이제 정착화되고 고착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뭐 7년, 10년을 보고 자, 이 지역이 좋아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봐야 되는 지역은 아니죠.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승도 할 수 있고 보합도 기간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하락도 진행되는 기간이 또 발생이 되게 되는데, 또 재차 상승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잘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일자리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송도에 이제 앞으로 지금 뭔가 이쪽으로 거주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크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어둡지가 않고 좀 밝다라는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기재부에다가 GTX-B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또 하기도 했고요. 자, 구송도죠, 구송도. 그래서 이제 그 구송도에서 이 판교로 연결되는 월곶 판교선. 자, 대부분의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월곶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송도에서부터 이제 이 판교까지 연결된다. 그 노선이 월곶 판교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2026년 말 개통 목표로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자, 인덕원역의 그
정거장을 이제 건설하는 구간인 그 809가 가장 먼저 이제 첫 삽을 지난 4월에 떴고요. 자, 11개역, 기존의 3개역과 신설되는 역이 8개, 그리고 이제 10개 공구로 나눠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나머지 구간은 순차적으로 이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턴킨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그 턴킨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9와 609는 올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7개 공구는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전 구간 개통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영상도 몇 차례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월판선 이쪽 라인으로 지나가고요. 인천 연수구까지.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구송도 라인 쪽에서 그 청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학동에 지금 지하철 역사는 없지만 이제 제2 경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그 청학동에서 그 광명의 노은사동까지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아래쪽에서는 GTX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자, 여기가 이제 구송도예요. 구송도에서 지금 수인 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 원인 지역에서는 인천 1호선, 그래서 지금 더블 역세권인데 지금 이쪽 라인 쪽으로 이제 월곡 판교선이 연결이 되게 되면 광명 시흥이라든가 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 판교까지 지금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철도 노선이 이제 놓여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쪽 이 구송도 라인 쪽에서 또 이제 전국구로 뻗어나가는 이 KTX가 이제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국토부 인천발 KTX 실시계획 승인,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본격화한다. 자, 그래서 이 송도역과 어천역 경부고속철도 노선 2025년까지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구송도예요, 구송도. 그리고 이제 요 안산의 초지역이라고 있죠. 이쪽에 이제 KTX가 이제 정차하고요. 요 아래쪽으로 이제 어천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차를 하고 이제 경부선을 타는 건데, 지금 뭐 초지역도 그렇고요. 이 송도도 그렇고요. 자, 이 어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 뭐 주택 주거지로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어천역 일대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아마 도시 자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또 판단이 되는 지역이에요. 오늘 특징 지역 이 연수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철도 노선과 관련된 호재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가 이쪽에 그 호재, 대형 호재죠. 양 날개를 달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굉장히 그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자,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이슈까지 또 있어요, 이 지역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 쪽으로도 이제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뭐 1, 2년 살고 그냥 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호재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지역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순간에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느 순간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곳 라인 쪽으로 이제 도로와 철도망이 생기는 곳, 자, 그 줄기를 따라서 이제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그런 조건들이 이 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3도심 얘기 많이 하죠. 일자리가 그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또 강남권 일자리가 가장 많은데, 또 양질의 또 고액 연봉자가 또 많기 때문에 또 주택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고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인천에도 지금 이런 좀 양질의 일자리가 앞으로 창출이 될 수 있고, 또 인구를 외부에서 또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이 일자리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지금 요번에 발표가 됐다. 이 남쪽에서는 뭐 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과천에도 이제 뭐 일자리가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흥 광명만 보더라도 뭐 상기 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 앞으로 굉장히 큰 일자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 상승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왜? 미래가 좋아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송도도 지금보다는 하여튼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날씨도 덥고요. 저도 오늘 나갔다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건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